옛사람 여행, 택당 이식, 우람사에 가다. 택당 이식은 조선 중엽 활동한 학자입니다. 호균의 제자 중 한 명인 이식은 생전에 저술한 문집 택당 집에서 호균이 홍길동전의 저자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문학 4대가 중 한 명이기도 한 이식은 강원도 원주에 흐르는 성강과 계곡을 좋아하여 우람식경을 읊었으며 지금은 사라져 터만 남은 우람사에 관한 글을 남겼습니다. 우람사는 강원도 원주 북쪽 좁고 깊은 강물 가장자리에 서 있는 바위 꼭대기에 세운 절이다.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기에 우람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울타리를 우리라고 부르는데 절을 둘러싼 바위가 나란히 서 있는 모양이 울타리를 세워놓은 것 같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산은 원래 백운산의 지맥이며 암벽 뒷부분이 불쑥 하늘로 솟아있다. 그 주변 경치는 더욱 그윽하다. 강물은 설악산 남쪽 동굴에서 시작하여 홍천, 횡성, 지산을 거치면서 흐르는 물이 점점 불어나 암벽 앞에 이르러서는 더 넓고 깊어진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은 층층 절벽과 모래 및 돌들이 어울려 빼어난 경치를 보여준다. 아름다운 풍광은 한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암벽 주변의 기이하고 가파른 모습은 단연 뛰어나다. 암벽 중 가장 높은 곳은 그 높이가 1000척이나 된다. 척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약 30cm에 해당한다. 그 위로 올라가면 약간 볼록하면서도 건물을 세울 수 있을 만큼 평평한 터가 있다. 그 터 뒤에 누각 하나가 소나무 그늘에 숨어 있다. 처음에는 은퇴한 고을수령이 그곳에 누각을 짓고 머물러 지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막내 아들이 거기에서 글을 읽다가 갑자기 죽는 일이 일어났다. 전직 고을수령은 아들의 황망한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인생 무상을 느낀 나머지 그 누각을 불교계에 기증했다. 누각을 기증받은 용문산의 해종스님이 그곳을 고쳐 절로 바꾸었다. 본래 정자가 있던 곳을 새나 짐승들이 찾아와 모기를 먹는 곳으로 삼았고 암벽 이름을 따서 사찰 이름을 지었다. 스님은 나아가 이곳에 방과 높은 마루가 있는 집을 짓고 음식을 만들고 목욕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었다. 그중 높은 마루는 가만히 앉아 경치를 바라보기에 가장 좋으며 강과 산, 꽃과 나무 등 사계절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나는 해종 스님과 평소 잘 알고 가까이 지냈다. 지산 골짜기에 있는 우리 집에서 우람사까지는 고개를 넘으면 닿는 가까운 거리다. 날씨가 따뜻하고 맑은 날이면 나는 흥이 나서 고개를 넘어 우람사로 찾아가 노래하고 시를 읊느라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있곤 했다. 자주 그랬으며 그동안 그렇게 해서 쓴 시가 대략 30편쯤 된다. 나 혼자만 우람사를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우람사를 처음 본 다른 사람들도 그 풍취에 취한 일이 있다. 어느 해인가 고을에 관리 2~3명이 내게 찾아와서 술과 안주를 싸들고 함께 사찰로 놀러 간 적이 있었다. 그때 그들이 모두 우람사를 보고 감탄하며 이런 말을 했다. 관동 지방의 자연 경치는 원래 세상에 유명하지만 이 우람사는 관청 소재지인 도읍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그동안 잘 알지 못했군요. 사람들이 먼 곳은 귀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가까운 곳은 소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처럼 우연한 기회에 우리 눈에 띄는 것이 우람사의 운명일까요? 올해만 해도 나는 벌써 2~3차례 우람사를 찾았다.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니 사찰이 창건되고 어느새 17년이 흘러 단청 색깔이 바래졌다. 해종 스님과 나의 얼굴이나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늙어 처음 만났을 때의 건장한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1000년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산과 암벽 모습은 바뀌지 않겠지만 그때까지 절이 그대로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변화란 자연 현상이고 이에 순응함이 인간의 도리이니 옛날 상구라는 사람처럼 오래도록 죽지 않고 자연을 독차지하려는 마음을 가져서야 되겠는가. 만약 후세의 멋쟁이들이 이곳에 처음 절을 지었던 사람의 수고를 생각해서 새로 수리하여 우리가 지금 느끼는 즐거움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한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리라.